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접종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일본이 2만 명 접종에 엿새가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울릉도에도 군 헬기를 이용해 백신을 무사히 수송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군 헬기에 실립니다. 이륙 뒤 1시간 반쯤 비행한 헬기가 도착한 곳은 울릉도.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전국 격오지에도 백신 수송이 시작된 겁니다. 울릉도의 경우 당초 배를 이용하려 했지만 현지 날씨와 배송 시간 등을 고려해 처음으로 항공 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서 지역 국민들께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둘째 날인 어제 하루, 전국에선 1,217명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말인 영향으로 19,000여 명이었던 첫날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자와 종사자 917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의 의료진과 종사자 300명에게 화이자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누적 접종자는 이틀 새 2만 명을 돌파했는데 일본보다 나흘 앞선 추세입니다.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접종 첫날인 그제 15건이 신고됐던 이상 반응은 어제 하루 97건으로 늘었지만 구토와 발열 등 흔히 나타나는 사례였습니다. 신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감안하여 비합리적인 가짜뉴스를 검증하시고 믿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의 유행 차단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함없는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선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한 병당 6명까지만 맞을 수 있었던 화이자 백신을 7명에게 접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사를 놔야 하는 의료진들로선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들부터 맞기 시작한 화이자 백신. 병당 대여섯 명에게 돌아갈 분량이지만 최소 잔량 주사기를 쓰면서 7명까지 맞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관계자는 첫날인 어제 오전 한 병당 7명 접종이 가능한 것을 이미 확인한 뒤 오후부터는 7명씩 접종을 진행한 경우도 제법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원은 오늘도 화이자 백신 34병으로 200명에게 접종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맞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백신 원액을 주사기에 나눠 담는 분주 과정만 원활하다면 이처럼 병당 한 명씩을 늘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의료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백신량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K주사기의 위력입니다. 지금 6인분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래요? 그 이상의 이제 그건 지금 말씀드린 이건 영업 비밀이니까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질 것 같아요. 관건은 앞으로 이런 작업이 전국 250여 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냐는 겁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7번째 주사 분량이 부족할 수 있고 원액을 아끼려는 정밀 작업이 반복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마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머지 잔량을 뽑았을 때 0.3cc가 안 되면 그 주사액은 물론이고 그 새로운 주사기도 같이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방역당국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병당 접종 인원을 7명으로 공식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버려지는 원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일선 현장에 요청한 만큼 개별 국민들의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에선 오늘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군경의 무차별적인 발포와 강경 진압으로 오늘 하루에만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참상을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시.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인도에 쓰러져 있고 어디선가 총소리가 연이어 들립니다. 군경의 총탄을 피해 달아나던 시위 참가자들은 이 남성을 구조해 함께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현지 매체는 이 남성이 군경이 쏜 실탄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도 가슴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웨이시에서도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이뤄졌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군경이 총구리를 겨누고 조준 사격하자 건물 안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겁에 질려 흐느껴 옵니다. 곤봉을 든 경찰 4명이 마른 체구의 시위 참가자 1명을 계속 때리면서 연행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문민정부를 무너뜨린 데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군부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총칼을 이용한 강경 진압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오늘 다웨이시에서 3명, 양곤시에서 1명이 사망했고 최소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시위에 나섰다 사망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세 손가락을 펴보이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 We need further strongest possible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end the military coup, to stop oppressing the innocent people. 미얀마 군부는 나라를 배신하고 대사의 권한과 책임을 남용했다며 어제부로 그를 파면했습니다. မြန်မာအမြဲတမ်းကိုယ်စားလှယ်တမ်မတ်ကြီးဦးကျော်မိုးထွန်းဟာနိုင်ငံတော်မှပေးအပ်တဲ့အမိန့်နဲ့ညွှန်ကြားချက်ကိုလိုက်နာ 내일이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한 달째. 군부가 총칼로 더욱 강경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어 더 큰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 꿇은 미얀마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미얀마의 비극을 보는 우리들로선 그 아픔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41년 전 광주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때와 다른 건 철저히 고립됐던 광주와 달리 SNS를 통해 그 참상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칼로 잡은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으며 주동자는 단죄된다는 광주의 정의가 미얀마에서도 실현되길 바랍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장갑차. 소총에는 대검이 장착됐습니다. 화면 왼쪽은 시위 진압에 나선 지금 미얀마 군경의 모습. 오른쪽은 41년 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무장한 계엄군입니다. 아주 5.18 때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데자뷰라고 그런가요? 광주처럼 집단적인 학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조마조마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총격. 총탄에 맞아 숨지는 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곤봉. 가혹한 발길질에 시민들은 처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똑같이 민주주의를 외치다 군부의 폭력적인 만행을 경험해야 했던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모습을 보면서 5월의 광주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군부에 맞서는 이 저항, 이 역시 저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필코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용기, 의지, 이런 열망들이 읽힙니다. 느껴져요. 완전히 고립되었던 광주와는 달리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SNS가 있어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군경의 무력 진압 장면이 실시간 중계되고 얼마 전 현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한 여성의 간절한 호소는 국제적 관심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국제사회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군부의 대응 수위가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제 국제사회가 얼마나 응답하느냐가 미얀마 사태 해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19.5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약 20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는 예상대로 19.5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연매출액 한도 기준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5명 이상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와 신규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엔 지원금을 추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재 금지, 제한, 일반 이렇게 3가지로 돼 있는 것을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3개월 동안 집합금지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씩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겐 고용 지원금을,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도 50만 원씩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안에는 7,9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넓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 뿌리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라 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거쳐 3월 말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고강도 심사를 예고한 만큼 지급 시점이 늦춰지고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